영재 자녀를 둔 부모님의 특징이나 공통점 잘 키운 집안의 그런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요.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릴 줄 알고. 네. 그렇죠. 아이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성적이 기대만큼 못 나올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아이가 또 항상 칭찬만 받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아이가 조금 잘못할 때도 있는데 네. 엄마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좀 기다려주고 네네. 그리고 그 아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 예를 들면은 그 문제 해결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 네네. 집에서 의사결정할 기회를 많이 줘야 돼요. 근데 한 번도 의사결정 해보지 못한 애가 많아요. 특히 그 똑똑한 아이들 중에 엄마가 다 결정해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옷을 사요. 네네. 엄마가 사다 줘요. 그럼 나는 옷을 선택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애도 자기가 사고 싶은 옷이 있어요. 네네. 친구들 봤잖아요. 학교 가서 이렇게 뭐 아니면 네네네. 유치원에 보면 나도 막 난 저런 색깔 입고 싶고 네. 저런 모양의 옷을 입고 싶은데 엄마가 사다 줘. 그냥 입혀줘. 그냥 가는 거야. 의사결정 기회가 없죠. 다 박탈되는 거죠. 이런 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근데 의사결정을 할 때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아이가 뭐를 산다. 물건을, 자기 물건을 산다 그럴 때 너 한번 사봐. 라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조잡한 걸 샀어. 엄마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기다려줘야 돼. 그래 아이가 그 물건을 사면서 이런 걸 샀더니 이거 안 좋구나. 이런 걸 샀더니 이게 안 좋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주 가격은 싸지만 뭐 싼 거 있잖아요. 네네네. 싼 거를 샀어. 근데 가격은 너무 싸서 좋은데 금방 망가져. 그쵸.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싼 거 사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회를 아이한테 줘야 되는데 네네. 그런 기회를 전혀 안 주잖아요. 엄마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거를 깨달을 만한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영재 자녀를 둔 부모님의 특징은 기다릴 줄 아시는. 그럼요. 첫째 기다릴 기회를 줄. 주고. 그러면 기회를 주고. 아이에게 선택하고 생각할 기회를 그리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야 돼요. 네. 의사결정할 기회를 줘야 나중에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이 사회의 리더는 뭐를 잘하느냐? 의사결정을 잘하는 의사결정을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그럼요. 사회의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회사의 사장님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사결정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나라에 무슨 뭐 장관이 있고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의사결정이에요. 그 사람이 의사결정 한 번만 잘못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고 맞아요. 잘하면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네,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영재 부모님들에게 예. 전해주고 싶은 말씀. 교수님은 진짜 많이 겪으셨으니까 네, 정말 너무 안타까운 부분도 많죠. 많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우리 아이가 영재라고 하는 거를 너무 자랑할 거 없고요. 그냥 소박하게 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이가 우수하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지금 우수한 것이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열등하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게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 아이의 능력이 발현되는 것은 어릴 때 빨리 발현되는 아이도 있고 또 천천히 발현되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하다가도 고등학교 가고 대학에 가서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그 발달 속도라는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아 때 반짝반짝 한다 그래가지고 얘가 끝까지 이렇게 반짝반짝 할 거라고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아이를 잘 키워주시고 그리고 지적인 능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정서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회 정서적인 능력을 잘 갖춰야 바로 지적인 것이 튼튼하게 설 수 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무시하고 사회 정서적인 거 무시하고 그냥 지적인 것만에 몰두하면 나중에 가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이 쉽게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체적인 거, 건강.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운동 같은 거 어릴 때는 많이 운동을 시키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운동도 하게 하고 그런 기회를 주고 그리고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이렇게 고르게 사람이 성장을 해야지 아주 건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냥 막 지적인 것은 대단히 뛰어난데 다른 부분은 엉망이다.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 사기꾼들이 머리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사기를 치잖아요. 네. 사회 정서적인 아주 문제가 안 좋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지적인 능력을 잘 보호하려면 사회 정서적인 거, 그다음에 신체적인 거 이런 것이 같이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갈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어머니들이 꼭 명심해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이신동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죠.